이번에는 커피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논의할 내용이 많아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커피의 품종과 역사, 다음 2부에서는 커피의 맛과 종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커피란 커피나무의 열매인 커피콩을 볶은 뒤 로스팅 한다고 그러죠. 볶은 뒤 갈아서 물에 우려낸 음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라 하면 인스턴트 커피와 원두 커피를 모두 포함하지만 서구에서는 주로 원두 커피를 지칭합니다. 커피나무는 꼭두선이과에 속하는 다년생 쌍떡잎 식물로 열대성 상록수입니다. 6 내지 8m 자라는 교목이지만 커피 열매 채취를 쉽게 하기 위해서 2m 이내로 가지치기해서 기릅니다. 커피나무의 경제적인 수령은 20년에서 25년 정도입니다. 선홍빛 커피 열매는 커피 체리라고 부르며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이 커피콩입니다. 과육을 벗긴 후 씻어내고 말린 뒤에 커피콩을 볶아서 향을 내면 커피 원두가 됩니다. 커피콩은 콩과 비슷해서 붙인 이름이지 콩과 식물의 열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커피는 남위 23.5도에서 북위 23.5도 사이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이 지역을 우리는 커피 벨트라고 합니다. 커피는 원산지인 에티오피아를 벗어나 세계 각지로 퍼져나간 식물입니다. 재배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따라 품종과 맛과 향이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나무의 재배 적정 기온은 20도씨 내외로 우리나라의 봄, 가을 날씨와 비슷합니다. 일조량은 하루 3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이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 광합성이 저해됩니다. 연간 강수량은 200mm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비교적 다우 지역에 적합한 식물입니다. 고도는 800m 이상이면 적당합니다. 커피는 서리에 취약해서 서리를 맞으면 잎이 말라 죽어 여러 해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 기온과 겨울 기온의 연교차가 50도 내지 60도에 이르러 커피나무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커피 품종에는 아라비카, 로부스타, 카네포라라고도 하죠. 리베리카가 있습니다. 각각 재래종, 돌연변이종, 자연교배종, 인공교배종 등이 있어 재배 품종은 수천 가지이고 지금도 새로운 품종이 개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은 연간 약 900만 톤 정도이고 이 가운데 아라비카가 약 70%, 로부스타가 약 30%, 리베리카는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카는 해발 800m 이상의 고산지와 고온에서 주로 생산되며 고급 품종으로 취급됩니다.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입니다. 아라비카의 주요 산지는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입니다. 고지대의 경사면에서 주로 재배하므로 기계화 용농이 어려워 수작업으로 재배하고 수확합니다. 아라비카는 카네포라라고 불리우는 로부스타에 비해 맛과 향이 부드럽고 균일하며 풍미가 좋습니다. 아라비카는 신맛이 특징이고 로부스타는 쓴맛이 특징입니다. 로부스타는 19세기 후반 콩고에서 발견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로부스타는 아라비카에 비해 생육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병충해에 강하며 수확량이 많은 품종입니다. 해발 700m 안팎의 지역, 연간 강수량이 2000 내지 3000mm에서 이고 기온은 연평균 기온은 20도 내지 30도인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생산량은 높지만 맛이 단순하고 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카페인 함량은 아라비카에 비해 로부스타가 많고 쓴맛이 강해서 값이 저렴합니다. 저가의 캔커피, 인스턴트 커피, 믹스 커피, RTD, 레디 투 드링크의 약자죠. 플라스틱 용기에 든 커피를 말합니다. RTD에 많이 사용합니다. 로부스타의 최대 생산국은 베트남, 우간다,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리베리카 품종은 라이베리아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아라비카나 로부스타에 비해 향미가 떨어지고 거칠며 맛이 강합니다. 리베리카는 15m 이상 자라고 관리가 어려워서 재배 기피 품종입니다. 생산량은 전체 커피 생산량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전체 커피 품종을 통틀어 커피 생산량 순위를 살펴보면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에티오피아 순입니다. 6개국이 전체 커피 생산량의 95%를 점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역사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목동 칼디의 전설이 말해줍니다. 7세기경 에티오피아의 고원에서 염소를 기르던 젊은 목동 칼디가 하루는 염소들을 데리고 좋은 목초지를 가던 중 염소 몇 마리가 이상한 열매를 먹고 잠도 안 자고 뛰어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기해서 그 열매를 먹어보고 각성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고 재배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커피콩의 각성 효과를 수도원의 수도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수도자들은 그 열매가 악마의 것인지도 몰라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너무 좋아 커피를 볶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오마르의 전설도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지도자로 알려진 오마르가 예멘의 모카 지역에 들렀는데 그때 전염병이 터지고 성주의 딸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성심성의껏 공주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성주가 이를 알고 노발대발하여 오마르를 추방하였습니다. 오마르가 산속에서 붉은 열매를 먹는 새를 보고 그 열매를 먹으니 배고픔이 가시고 기운이 차리게 되었다는 또 다른 전설입니다. 커피는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유럽으로 전파된 시기는 오스만 제국 시절입니다. 에티오피아의 홍해 건너편에 있는 예멘에서 14세기에서 15세기 무렵 이슬람 수도자인 수피들의 졸음 방지 목적으로 커피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사막의 유목민들은 더위를 피해 야간에 이동을 해야 하는데 졸음을 쫓는 데는 커피가 가장 좋은 음료였습니다. 커피는 유목민들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음료이기도 하였습니다. 16세기 들어 술이 금지된 이슬람 세계에서 커피는 유용한 대체 음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성 효과가 경건함을 일깨운다 하여 커피는 적극 권장되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주변에 커피 하우스가 생겨났습니다. 기독교권인 유럽에서는 이교도인 무슬림들이 마시는 음료인 커피를 나쁘게 인식했습니다. 1600년경 교황 클레멘스 8세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커피를 공식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직접 커피를 마셔본 후 입처럼 맛있는 커피를 이교도들만 마시도록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커피를 축복하고 승인하였습니다. 족쇄가 풀리자 커피는 단숨에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1616년 네덜란드 상인이 모카 항구에서 커피 종자를 본국으로 가져가 심었는데 이는 서유럽에 심은 첫 번째 커피나무였습니다. 이후 유럽인들이 예멘에서 커피를 직수입하면서 항구 도시 모카는 커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680년에 런던 인구는 50만 명이었는데 커피하우스는 3,000여 곳에 이를 만큼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18세기 초 인구 50만인 프랑스 파리에는 카페가 300여 곳이 되었고 프랑스 혁명 전인 18세기 후반에는 60만 인구의 카페가 1,800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커피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예멘인들은 커피를 독점하기 위해 커피 종자 반출을 금지하고 구운 커피콩만 수출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찍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커피의 네덜란드는 카리브해 연안, 남미,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커피 재배에 나섰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커피 재배에 성공함으로써 커피 생산량은 급증하고 가격은 하락하여 커피의 대중화가 촉진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 커피를 제일 먼저 음용한 사람은 고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동에 있던 손탁 호텔에 커피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해방 후 커피가 유행하기 시작할 무렵에 수입 가격이 비싸고 외화는 부족하여 수입 금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커피는 한때 상류층의 기호식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대중적인 기호 음료가 되었습니다.